맞구나. 조순정 여사, 80을 넘긴 노인의 목소리엔 작은 설렘이 묻어 있었다. 손주들이 오면 함께 나눠 먹으려 끓여둔 미역국이 아직도 부엌에서 김을 틔우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연 건 손주가 아니었다. 우체국입니다. 유리창이 열린 대문 앞 김기아나가 도착해 있었다. 아드님 성함으로 된 문서입니다. 라는 말에 그녀는 얼떨결에 사인을 하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문구. 내용 증명. 비서는 두승한 비사의 자녀, 명의로 등록된 시동주택에서 현재 무단 거주 중이며 이에 따라 명도 요청 및 퇴거 협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무단 거주. 조순정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반 30쪽에서 기둥 세우고 무릎이 깨져가며 만든 집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다정한 말로 말했다. 엄마, 명의만 바꿔놓자. 그냥 은행 일 때문에 그래? 엄마가 계속 사는 거지. 그게 뭐가 단다. 그 말 한마디라.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게 명도 통보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날 80번째 생일이었다. 그리고 조순정은 평생 처음으로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조순정은 그날 밤 불 꺼진 마루에 홀로 앉아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어린 민혁이와 민지가 웃고 있다. 그 아이들 젖 먹이던 손이 이 손인데 이젠 나를 모른 척한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바로 어제였다. 아들 구승환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주식 좀 손봤는데 좀 급해. 땅 좀 팔 수 있어? 그 땅? 아빠 산소 옆에 있는 그 밭말이니? 그거 그냥 팔아. 엄마가 농사 지을 나이는 아니잖아. 그는 마치 그 땅이 단지 숫자와 돈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다. 시험관, 그건 내 아빠다. 다 됐고. 엄마 그거 안 팔면 나 곤란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곤란하다는 아들의 말 앞에 자신의 노후도 추억도 하찮아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순정은 결국 결심했다. 내가 직접 올라가야겠구나. 짐을 쌌다.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담고 밭에서 땅 가지며 상추를 봉지에 쌓아 넣었다. 그래도 뭔가를 주고 싶었다. 버스를 타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조 여사, 서울 간다고요? 그 아들네 아직도 안 온 거예요? 벌써 1년 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가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 집 며느리가 그랬대요. 불쑥 찾아오는 거 제일 싫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조순정의 마음속 뭔가가 또 무너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그 집엔 내 아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가긴 가는군. 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10년 만이었다. 아들 얼굴을 눈앞에서 본 게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그는 필리핀에서 살고 그녀는 시골에 남아 있었다. 명절도 생일도 손주 돌잔치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엄마, 바빠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어머니, 민혁이 학원 갔다 와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끄는 건 언제부턴가 그녀 쪽이었다. 고층 아파트.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라는 소문이 있는 그곳. 정비실에서 길을 물어 겨우 찾아간 901동. 순간 도착했어. 어떻게 들어가야 하니? 문이 삑 하고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단정히 다듬은 단발, 약간 들뜬 피부. 그녀는 웃는 연습까지 했다. 민혁이는 얼마나 컸을까?
민지는 나를 기억할까? 띵. 15층. 문이 열리고 아들의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서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정중했다. 하지만 표정은 웃음이 없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다음엔 미리 말씀 주시면 더 좋겠어요. 미리 말했잖니. 너희가 바쁘다 해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네. 근데 요즘 저기가 좀 많이 예민해서요. 예민. 순정은 순간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어디 아픈가? 부부싸움이라도 있었나?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는 곧 밝혀졌다. 짐을 풀었다. 고추장, 묵은지, 직접 키운 감자 한 자루. 며느리는 받지 않았다. 어머니, 그건 그냥 두세요. 저희 요즘 냉장고도 꽉 차서. 그녀가 4년 동안 전 물리며 키운 손주가 있는 집이었다. 그녀가 각하고 목욕시키고 밤잠 못 자며 돌봤던 아이들.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가 꽉 차서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 민혁이 방에서 같이 주무시긴 좀 그래서 거실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괜찮아. 나 어디서든 자. 거실 한편. TV 소리 가득한 공간아. 낯선 이방인처럼 이불을 깔았다. 민혁이가 들어왔다. 중3이된 소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혁아, 어머니 오셨잖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나를 잊기 무섭게 방문이 닫혔다. 잠시 뒤.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했다.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고 말 한마디 없이 신발도 안 벗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쟤들 왜 저러니? 어머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춘기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순정은 알았다. 그건 거리감이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무관심. 저녁이 되었다. 순정은 들고 온 재료로 반찬을 하려 했다. 어머니,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족발 시킬게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아, 그럼 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요. 그녀는 손을 놓았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낸 아들 옆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봤다. 화면엔 무한도전 재방송이 흘러나왔다. 밤 10시가 넘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택시비 드릴게요. 내일은 저희 일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고맙다. 택시비를 건네가면 손이 떨렸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3시간 반. 40년을 혼자 키운 아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이불을 덮었다. 이 집에서 난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구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대게를 적셨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세운 조순정 여사.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가. 벌써 새벽 6시 반이었다. 거실 한켠에 얹힌 도자기 짐. 냉장고에도 넣지 못한 김치. 하룻밤 머물렀던 그녀의 자리는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있잖. 혼잣말이 나왔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실수였던 걸까? 9시가 되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실수도 안 한 얼굴. 순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순간, 나 이제 가려고. 아, 벌써요. 그러시겠죠? 근데 오늘 무슨 약속 있어? 네, 바로 나가야 해서요. 어머니 태워다 드릴게요. 그는 말했다. 마치 준비된 제사처럼.
어제 말씀드린 그 밭 있잖아요. 그거. 팔 생각 없으세요? 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굳이 농사 짓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팔아서 우리 이름으로 넘기면 그 돈으로 제가 투자 좀 하려고요. 그 땅은 아버지랑 내가 30년 넘게 일궈온 땅이야. 그걸 그냥 그렇게 말하니 속이 안 상하니. 아니, 투자만 좀 도와주시라고요. 그거 하려면 명의도 필요하고 복잡해서 그래요.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저희가 그 밭 관리할게요. 농사 안 지으셔도 되잖아요. 누가 그게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니? 조승정 여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내가 지금 농사 지는 건 그 땅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이고 나 혼자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이유야. 그걸 너희 명의로 넘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뭐니? 아들은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불쑥 말을 바꿨다. 그럼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리랑 같이 사시든지. 정말 너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겠니? 당장은 어렵죠. 밤도 없고 애들도 예민하고요. 그럼 어디서 살라면 말이니? 요양원 같은 데를 좀 알아보면. 그 말이 나온 순간 심정은 눈앞이 퀼 돌았다. 요양원, 엄마, 오래 하지 마세요. 거기 요즘 좋잖아요. 서울엔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니? 아들은 그제야 눈을 틔했다. 그냥 엄마가 편하게 계셨으면 해서요. 편하게. 그게 돈만 넘기고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기묘하고 서늘한 침묵. 차 안. 터미널로 가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승정은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17에 시집와서 쉰의 남편을 보내고 80이 된 지금 가장 큰 적은 내 아들일 줄이야. 도착 직전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한데 다시는 연락 없이 찾아오시진 마세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이 반문의 전론이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온 조승정 여사의 걸음은 이사마리만큼 가벼웠다. 아니, 그 속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어깨 차게 했다. 동네 사람들이 마중 나와 물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프셨어요?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거짓말이 아닌 미소였다. 아니야. 잘 지내다 왔어. 그냥 이제 안 가려고. 집 안은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먼지 냄새와 시골의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보자기를 부엌 구석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저놈들이 뭐하러 족발을 시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녀는 스스로 한숨을 내뱉고 차곡차곡 김치를 다시 항아리에 넣었다. 당근도 고추장도 그녀의 마음도 다시 차곡차곡 접어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방 안에 들어가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 5살 미녀기는 할머니 또 해줘요 가며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젠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끝냈다. 며칠 뒤 나을 통장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다. 여사님, 댁에 혹시 소유권 서류 바뀐 거 있으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읍사무소 쪽에서 전화 왔는다. 그 밭 누가 처분하려고 등기 떼갔대요. 아드님 성함으로.
심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괴짜는 그녀 명의였다. 최소한 그건 지켰다고 믿고 있었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증기 서류를 꺼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위임전, 한 장의 종이, 며칠 전 아들의 도장만 찍으라며 조용히 건넸던 종이. 자세히 안 보고 그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을 통째로 넘기는 법적 위임장이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수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찢었다. 작게, 아주 작게. 그래. 내가 널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 내 사랑이 너에겐 그냥 통장 숫자였구나.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전날 정리했던 밭을 두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커익기를 조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스스로 사는 삶이야. 다음 날 아침. 심정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밭에 나갔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어이쿠, 여사님. 벌써 일 나가세요? 그 아드님들 진짜 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릴 시기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혁이 엄마예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이제는 낯설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저기, 어머니 혹시 저희 집 주소 아직 갖고 계세요? 응. 왜 물어? 그게 길이 말씀이 있어서요. 따로 어머니만 좀 될 수 있을까요? 따로. 승환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좀 듣고 싶어요. 조순정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서울 근교 한 찻집. 며느리는 전보다 야위어 있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문서를 봤어요. 무슨 문서? 며칠 전에 승환 씨가 서랍을 정리하던 걸 봤는데 어머니 도장 찍힌 위임장이라 등기 권리증 사본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 근데 이상한 게 변호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거기서 잠도가 아니라 명예 말소 후 소유권 제의 전이라고. 그게 뭐야? 그 말은요. 어머니가 지금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미 그 밭 어머니 명의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순정 여사는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너도 그 계획에 동의한 거니? 아니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애절하게 말했다. 사실 저기 요즘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사랑 하나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젠 너무 지쳐서요. 그녀는 갑자기 고백을 꺼냈다. 승환 씨,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요. 어디서 잔다니? 사업 미팅이라지만 전 몰라요. 통장도 따로 쓰고 카드도 몰래 만들어서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조순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겉으론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럼 그 위임장도 몰래 진행한 거구나. 네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핸드폰도 몰래 개통돼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 명예돌롱까지 한 건 아닌가. 저도 요즘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제가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아주 길게.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겨우 한마디. 넌 왜 이제 말했니? 미안해요. 전 그냥 가족이 깨질까봐. 그 말에 순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미 깨졌단다. 나는 그 아이 엄마가 아닌 지 오래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종이 위 진지명이란에 적힌 이름. 구슴한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했다. 순정은 의자를 옮겨쥐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딴 아직 제 이름 아닌가요? 1년 전쯤 위임장을 통한 면의 전경이 있었네요. 등기 완료도 된 상태고요. 1년 전 그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 말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미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해왔다는 뜻이었다. 근데요, 어르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위임장 서류에는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 같은 날 휴대폰 신규 개통 계약서에도 어르신 사인이 있어요. 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사인 위조됐을 수도 있겠네요. 조순정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거 고소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무장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직계 가족이라 형사고소는 복잡해요. 하지만 민사소송으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주세요. 며칠 후 순정은 글단으로 향했다. 그녀가 30년 넘게 갈고 닦았던 그 밭. 그런데 밭 가장자리에 박힌 낯선 펜발. 구순간 명의 개인 소유 출입 금지. 그녀는 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이제 나보고 내 딴에 들어가지도 말란 거냐?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선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결의가 피어올랐다. 며칠 뒤 상당수에서 전화가 왔다. 조 여사님. 선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했답니다. 민사조정 먼저 시도하자고 하네요. 조정이요. 일 원만하게 끝내자는 뜻이겠죠? 대신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현금 3천만 원을 받고 소유권 완전 포기 각서를 쓰는 겁니다. 순정은 헛웃음이 났다. 매번 떼서 가놓고 그걸 돈 주고 끝내자고?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소송은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드실 텐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힘들어도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조순정 여사 앞으로 한 통의 임명편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아저씨가 딴 말고도 다른 것도 넘기려 해요. 글짓도 이미 위험해요. 글씨는 띠뚤빼뚤했다. 누군가의 아이일 수도, 그 집 어딘가의 내부자일 수도 있었다. 순정은 종이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군. 할머니, 조심하세요. 아저씨가 딴 말고도 다른 것도 넘기려 해요. 글짓도 이미 위험해요. 이름도 주소도 없는 편지. 하지만 조순정 여사의 가슴은 이 짧은 문장에서 묘한 냄새를 맡았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야. 내부자야.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편지를 적어 손바닥 안에 쥐었다. 그 순간 멀리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 대문 앞 신문 투합.
그 안에 또 하나의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할머니, 집도 팔려고 해요. 몰래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저씨는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는 모르고 사인할 뻔했어요. 집, 서울의 그 고층 아파트. 아들은 말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집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집조차 모두 전마 이름으로 명의되어 있었던 것. 내 명의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집이 매매되면 그 대금은 당연히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별표 도구 별표였을 뿐.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전에 받았던 공인인증서랑 도장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게 왜? 승환 씨가 갑자기 부동산이란 서류 맞춰보자고 하더니 자꾸 어머니 사인 받으려 해서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 설마 아직 같이 살고 있니? 네, 아직은요. 그래서 너는 그 집 팔리는 걸 눈으로 보면서 모르는 척하겠다는 거니? 아니요. 전 그냥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순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 말에서 그녀는 며느리가 아직 너 남편의 사람도 자기 사람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집 팔리면 너희는 어디로 가니? 아마 승환 씨는 따로 나갈 것 같아요. 저랑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순정은 두 통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걸 쓴 사람 민지야. 손녀 민지. 늘 졸름하고 눈치 보던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말도 없이 방으로 숨어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뭘 본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나한테 편지를 쓴 거야? 순정은 서랍을 열어 10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지가 2살 때 그녀 품에 안겨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래, 네가 아직 기억하는구나. 며칠 후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진행한 조승적. 등기 이전 무효 소송과 사문서 위조건 경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가족 간 소송이라 감정전이 심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권리 문제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 집의 명의도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계약서 나가면 가처분 신청부터 해주세요. 그 집 못 팔게 막아야 하니까요. 준비되셨어요, 조 여사님. 아니요, 준비는 안 됐어요. 근데 안 하면 더 이상 나가 아니게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공감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